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많은 라이더분들이 약간 망설이시는 그런 주제일 수 있는데요. 비 오는 날, 젖은 도면에서 어떻게 하면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숙련된 라이더분들 조언을 쩍 모아서 핵심만 뽑아왔으니까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 안전 라이딩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빗길은 확실히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 몇 가지만 딱 이해하고 준비하면 빗길 라이딩도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늘 그 핵심 원칙이랑 실용적인 기술들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거. 그 핵심 원칙이 바로 부드러움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부드러움. 빗길에서는 아무래도 타이어랑 노면 사이 마찰력, 그러니까 접지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확 줄죠. 그래서 스로틀을 연나거나 브레이크를 잡는다거나 핸들 꺾는 거 이런 모든 조작을 절대 갑작스럽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조금이라도 좀 거칠게 하면 바로 그냥 미끄러질 수 있어요. 아, 그 부드러움은 특히 제동할 때 더 중요해지는데요. 제동이요? 네. 마른 노면보다 제동 거리가 최소 2배, 아니 그 이상 길어진다고 생각하고 미리부터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2배 이상이요? 와. 브레이크는 앞뒤 모두 한 번에 꽉 잡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에 나눠서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그게 핵심이에요. 아, 나눠서 잡는 거군요. 네. 혹시 ABS 바퀴 잠김 방지 시스템 없는 바이크라면 뒷브레이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서 차차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뒷 브레이크 활용. 가속이나 코너링 중 핸들 조작 역시 마찬가지로 섬세해야 하죠. 부드럽게. 그리고 노면 상태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을 때가 오히려 더 미끄럽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로 위에 쌓여있던 기름때나 먼지 같은 게 빗물이랑 섞이면서 표면에 얇고 미끄러운 막을 만들거든요. 아, 기름하고 먼지 때문에. 네, 그래서 차라리 비가 좀 충분히 내려서 노면이 한번 싹 씻겨나가면 접지력이 약간은 나아지기도 해요. 오, 신기하네요. 근데 그렇다고 안심할 순 없죠. 그 페인트로 칠해진 차선이나 횡단보도 표시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맨홀 뚜껑, 젖은 낙엽, 또 공사 현장 주변에 있는 진흙 같은 거, 이런 건 진짜 빗길의 복병입니다. 얼음판처럼 미끄러울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아, 그럼 그런 위험한 곳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미리 보고 피하는 거죠.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요. 바이크를 최대한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스로틀이나 브레이크 조작 없이 그냥 일정한 속도로 쭉 통과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 조작 없이 그대로. 네. 그리고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 따라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네. 그 자리에 또 움푹 파여서 물웅덩이가 깊게 고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주의해야 하고요. 물웅덩이도 위험하죠. 네. 깊은 물웅덩이는 파이어가 물 위에 뜨는 현상, 아쿠아 플래닝, 흔히 수막 현상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조약 능력을 잃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거나 아주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젖은 노면에서 코너 도는 건 생각만 해도 좀 긴장되는데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평소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진입하는 게 기본이고요. 코너의 반경도 좀 더 크게, 넓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크게 돈다. 네. 그리고 바이크를 덜 기울이는 대신에 상체를 코너 안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거, 그 린인 자세라고 하죠. 그게 도움이 됩니다. 아, 상체를 이용해서. 네. 그리고 코너 빠져나갈 때 가속은 바이크가 완전히 수직으로 다시 선 다음에 부드럽게 시작해야 하고요. 시야 확보 문제도 클 것 같아요. 비 오면 어둡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시야 확보는 정말 생명이랑 바로 연결되죠. 어두운 틴팅 바이저보다는 당연히 투명한 클리어 바이저가 필수고요. 네. 헬멧 실드 안쪽에 김서리는 거 막아주는 거 있죠? 필락. 이거는 빗길 라이딩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필락이요. 그거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바이저 바깥에 물방울 맺히는 건 고개를 좌우로 그냥 휙휙 돌려서 바람으로 날려보내거나 아니면 장갑, 손등 같은 데 와이퍼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닦아내면 좋고요. 고개 돌리기나 와이퍼. 네. 출발 전에 전조등, 후미등 상태 확인하는 건 기본이고요. 밝은 색상이나 반사 소재 들어간 우의 같은 거 입어서 다른 차 운전자한테 나 여기 있다 확실히 알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운전자들도 시야가 안 좋다는 걸 기억해야겠네요. 맞아요.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타이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빗길 안전은 타이어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타이어 공기압은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수치에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정비소 공기주입기보다는 개인용 디지털 게이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개인 게이지가 더 정확하다. 네. 그리고 타이어 홈, 그 트레드가 얼마나 닳았는지도 수시로 봐야 하고요. 마모 한계선 거의 다 된 타이어는 빗물 빼내는 성능이 확 떨어져서 수막 현상 위험을 크게 높이거든요. 아, 트레드 마모도 중요하군요. 네. 요즘 투어링 타이어 중에는 젖은 요면 성능을 특별히 강화한 제품들도 있으니까 타이어 바꿀 때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복장도 빼놓을 수 없죠. 비 맞고 달리면 진짜 춥고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비에 젖어서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막 경직되고 반사신경도 둔해지거든요. 네.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 아까 말한 그 부드러운 조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몸이 굳으니까. 그래서 방수 기능 좋은 고어텍스 소재 옷이나 아니면 라이딩 전용 우위를 꼭 착용하고 좀 춥다 싶으면 안에 옷을 더 껴입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위는 필수군요. 네, 잠깐 지나가는 비가 아니라면 출발할 때 날씨가 쨍쨍해도 장거리 갈 때는 꼭 우위를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정말 급할 때는 뭐 큰 비닐봉투라도 뒤집어 써서 몸이 젖는 걸 최소화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 말고 라이더의 마음가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빗길에서는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그 과도한 긴장은 오히려 몸을 굳게 만들어서 상황 대처 능력을 떨어뜨려요. 맞아요. 긴장하면 더 실수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몸에 힘을 빼고 좀 편안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부드러운 조작의 시작입니다. 힘 빼기. 네. 뭐 일부러 약한 비 내릴 때 집 근처에서 잠깐씩 타보면서 젖은 노면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는 연습.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 연습도 방법이군요. 네.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빗길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그게 안전운전의 핵심이에요. 오늘 빗길 라이딩에 대해서 여러 유용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들어보니까 핵심은 역시 부드러운 조작, 그리고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 또 침착함,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빗길 라이딩 경험이 쌓이면 이게 좀 역설적인데 마른 노면에서는 라이딩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 정말요? 네, 미끄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경험 자체가 바이크를 다루는 능력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다음 빗길 주행을 조금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아예 라이딩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 결정 자체가 가장 현명한 안전운전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한당의 바이크 공부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당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